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는 이제 꼭 마치 멘토 같은 이제 사람이거든요. 뭐 이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그런 인생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낸 책이 삶의 12가지 방법, 인생의 12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도 저는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받아들였고, 이 사람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교수고, 또 본인의 그런 정신과 병원이 있어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 책을 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전 세계를 돌면서 현재 지금 그런 공연, 뭐 토크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이제 가장 크게 받은 그런 교훈 중에 하나는 인생의 목적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으로 정하잖아요. 행복해지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다들 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인생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 또 누구나는 결국은 죽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일을 겪기 때문에 행복으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면 인생이 자체가 쉽지가 않고 맞지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인생의 목적은 의미를 찾는 데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또 직접 교수여서 이런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데다가 또 본인이 환자나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인생의 뭐 의미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와 닿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뭐랄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이렇게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도전을 해야 될 일이 자주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목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좀 단순해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행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내가 여기 와서 영어 스트레스를 받고 뭐 직장을 구할 때 처음에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보면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잡는다면은 과연 내가 그럼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지만,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견뎌내거나 아니면은 극복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직장 생활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을 왜 하냐 그러면은 뭐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내 나름대로의 그런 자아를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 생각을 하면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같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뭐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라는 느낌이 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더 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버텨나가고 잘 해나갈 수 있고, 또 목표를 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의미를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스스로의 상황을 뒤돌아보니까 좀 굉장히 많은 점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스스로의 그런 독립된 주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서양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이게 나쁜 의미의 그런 개인주의 그게 아니라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같은 문화는 컬렉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가 항상 우선인, 우리가 항상 우선인 문화인 거에 대비해서 여기는 개인이 항상 우선이 되는 문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 서양 사회에서도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그런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렇게 본인의 인생이나 본인의 그런 삶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 봐서는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개인주의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거나 자기의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약간 혼돈이 항상 있거든요. 가령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이 뭐 프로젝트를 한다, 누구랑 같이 한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까지 배려를 해서 뭐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공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일은 내가 하고 내일은 네가 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의 일까지 신경 써서 하고 이러면은 일단 반응은 두 가지겠죠. 쟤는 왜 남의 일까지 간섭을 하냐, 아니면은 쟤는 제가 스텝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팀을 리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런 하여튼 그런 다른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약간 헷갈리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좀 나서는 게 맞는 건가. 이게 항상 그 정확한 밸런스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조던 피터슨의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인이 이제 이 사람은 또 그 발언의 자유,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이 사람이 그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런 뭐 독일의 나치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마오라든가 이런 인류의 대참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사람의 그런 개인의 그런 독립성, 개인의 그런 자존감,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한국 문화적으로는 불편한 수준이라도 조금 더 나서서 내 입장을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내가 리드를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좀 내용을 장황하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들하고 대할 때 굉장히 항상 인게이징 해야 되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크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잘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항상 이렇게 릴렉스한 자세를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접목을 시켜보면 이 사람은 항상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생은 어쨌든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페어 플레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매력적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력적이라는 게 뭐 단순히 이렇게 뭐 남성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아니라 같이 뭐 일을 하거나 같이 놀거나 같이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더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게이징하고 릴렉스 하면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는 그 상대방한테 매력적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마련이고, 그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중에서도 그런 기회 중에서도 내가 스스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자리에 가거나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좋은 자리에, 가령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직장에서 이제 승진했다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더 많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책임을 많이 질수록, 책임감이 많이 있을수록 인생에서의 의미를 찾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한 그 의미를 찾는 게 결국 책임감을 늘리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고, 또 책임감을 늘리려면은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아니면 더 사람들한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는 거. 그러려면은 사람들한테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어야 되고, 매력적이려면은 인게이징을 해야 되고 릴렉스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슨이 저한테 준 그런 교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 비디오 굉장히 온라인에 많고, 또 뭐 전 세계 뭐 수십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한 영상들도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제 생각엔 영어 공부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교훈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